네, 안녕하세요. 저는 LNH 이게 러브 앤 힐링 심리상담센터고요.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로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우가탱 첫 시간으로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서 이 얘기를 첫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가탱은 우리 같이 행복하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인 PTSD를 치유를 해야 하는데요. 트라우마나 PTSD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등 혹은 뭐 조현병, 성격 장애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나 진단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 원인이 되는 트라우마 자체에 대해서 치유하는 것에는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 치유 PTSD 발음이 어렵네요. PTSD 치유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프레지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네. 내용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오늘은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점점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 생각이에요.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가탱 교육은 오늘의 한마디로 항상 시작을 해요. 오늘의 한마디를 먼저 볼까요? 오늘의 한마디. 당신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지 엘리엇의 말인데요.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뭔가 사랑받고 자라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밝고 우울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바래왔던 어떤 모습들, 평온함과 행복함을 알 수 있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점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 평온한 사람, 티 없이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한마디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마다 각자 다 다른 해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PTSD란, 네, PTSD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왜 안 나오죠? 네, PTSD란 죄송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특히 요새 어떤 재난이나 사고, 세월호 사건도 있고, 포항에 지진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매스컴에 이제 많이 보시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상이라는 거는 어떤 재난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겪을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외상 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일단 외상은 그대로 외상
후도 역시 그대로 후. 스트레스를 불안이라는 말로 바꾸시고 장애를 반응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외상을 겪은 후에 불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들, 그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살면서 큰 재난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고 범죄를 범죄에 뭔가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런 PTSD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PTSD는 단순 PTSD랑 복합 PTSD로 나뉘어요. 단순 PTSD는 일회성 사고를 얘기해요.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앞에 말했듯이 범죄에 노출된다거나 재난을 겪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커다란 살면서 자주 겪을 수 없는 자주 겪기 힘든 그런 커다란 사고를 겪은 경우에는 단순 PTSD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집에 가정폭력이 자주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폭언이나 체벌을 심하게 당했거나 따돌림 같은 왕따 경험을 오랫동안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복합 PTSD라고 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은 단순 PTSD는 더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겪어서 그랬구나 하면서 스스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복합 PTSD의 경우에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지속적으로 서서히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불안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원인을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합 PTSD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합 PTSD는 혹시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겪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PTSD를 겪어본 적이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PTSD, 즉 트라우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체크를 해볼까요? 나는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았다. 신체적인 위협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었던 사건. 예를 들면 성폭력, 신체학대, 전투, 살인 목격, 태풍, 차 사고 등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가정에 폭력이 있었고 제가 실제로 과하게 체벌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가 여기서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심각한 무력감, 두려움, 공포. 그 당시 아동이었다면 심하게 떨거나 혼란스러운 행동과 같은 트라우마 반응이 있었나? 저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었던 폭력 상황에서 두려움, 무력감, 공포 세 가지를 다 느꼈기 때문에 2번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트라우마 사건 후에 한 달 이상 아래의 문제로 고통스러웠나? 침입. 이거는 원하지 않아도 악몽, 플래시백, 다시 그 장면이 막 떠오르거나 혹은 그 기억이 이미지 형태로 떠오르는 경우. 회피. 마비된 느낌, 뭔가 나와 내가 분리된 느낌, 그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성, 흥분된 감정인데요. 예를 들면 쉽게 놀라거나 수면 문제가 있거나 화가 자주 나거나 이런 것들이 각성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낮은 기능성. 그 얘기는 대인관계나 일이나 삶의 중요 영역에서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잘 못해낸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는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 경험 등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거나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기능성에 해당하게 되겠죠. 저의 경우에는 회피 부분, 각성 부분, 낮은 기능성 부분 이 세 가지가 주로 예전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3번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 모든 항목을 체크했다면 당신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셨나요? 세 개 다 체크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체크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PTSD가 있고 복합 PTSD가 있다고 했는데 복합 PTSD 증상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써있는 단어들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자해를 자꾸 하게 되는 경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나 실제로 시도하는 경우, 해리,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나 자신의 감정이나 감각들과 차단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억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체적인 건강, 화와 관련된 문제, 수치심 문제, 죄책감 문제, 마비된 느낌,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상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훼손된 느낌, 이런 정말 다양하고 하나하나 다 어려워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복합 PTSD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우울하고 학업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끔이란 말은 빼고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PTSD 증상 중에 하나인 집중력 저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PTSD를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의 증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안에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혹은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해도 뭔가 나 스스로 내가 왜 이럴까? 왜 이 부분이 나아지질 않을까?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PTSD 증상에 속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PTSD 증상 때문에 스스로가 이해가 잘 안 가나요? 스스로는 내가 비정상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신의 PTSD 증상은 정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미쳤거나 약하거나 나빠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PTSD 치료에 대해서 좀 볼까요? PTSD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관련된 장애로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PTSD랑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속담인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 아시죠? 그것처럼 PTSD는 내가 어떤 상처받는 커다란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또 발생할까봐 계속 불안해하는, 실제로는 그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건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혹은 겪고 난 후에 압도적인 불안감이 두드러지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PTSD는 확실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치료가 혹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세부 항목들은 이제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거, PTSD 사람들이 얼마나 겪는지 유병률, 그리고 만성 PTSD 증상이 무엇인지, 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PTSD와 물질 남용에 대해서 잠깐씩만 볼게요. 트라우마 경험부터 볼까요?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은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퍼센테이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남성의 경우에 61%, 여성의 경우에 51%의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절반 정도 해당하곤 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 트라우마를 아예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절반 정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PTSD 증상을 나타낼 즉 PTSD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성분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중에 5% 정도가 PTSD 증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여성분들은 10% 정도가 PTSD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10% 정도 더 많았는데 그 중에 PTSD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네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PTSD 증상이 이제 나타났을 때 실제로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PTSD 증상이 있다고 밝히거나 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차이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5에서 10%, 즉 10명에서 한 분 정도? 그분들은 그 트라우마 이후에 뭔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있거나 계속 우울감이 든다거나 무력감이 든다거나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까요? 그 다음은 만성 PTSD 증상에 뭐가 있는지인데요. 일단 자아감에 손상이 됩니다. 자아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는 이정민이야. 이정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는가예요. 근데 이 자아감이 손상이 되면 내가 일관된 것 같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이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점은 뭐냐면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해자를 좋게 본다거나 불쌍히 여긴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만성적인 PTSD를 갖게 되면 가해자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거나 심지어는 불쌍하다고 보면서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에 대한 감각이 좀 손상될 수도 있고요. 대인관계, 연인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계속 소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PTSD인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신체에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술, 담배, 마약 등등 이런 물질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신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내가 내 감정의 기복을 당할 수 없다. 나는 감정에 압도되었어.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내 행동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지각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PTSD에 관련된 기억들은 기억 자체가 나질 않고 해리돼 버리거나, 아니면 퍼즐처럼 조각조각 잘라져서 그 퍼즐들이 하나씩 파편화돼서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이 기억이 온전한 기억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우울, 불안, 강박 등등 정서장애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혹시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만성 PTSD 증상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악몽을 꾸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 등등 앞에 나왔던 복합 PTSD 증상들하고도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유가 가능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내 증상이 이해도 안 가는데 치유는 가능한 거야? 네. 심각한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는 가능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토크쇼 진행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많은 사람의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트라우마를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고, 인종적인 차별도 겪었고, 폭력도 겪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훌륭하게 극복해내시고 치유하시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죠. 절대 치유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영상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찾아보시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라우마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느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PTSD와 물질 남용이에요. 물질 남용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종종 매스컴에 나오죠. 마약 문제. 꼭 물질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위험한 성관계라던가 자해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PTSD를 가진 사람이 물질을 남용하는 이유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계속해서 트라우마가 발생할까봐 실제 상황은 아닌데도 불안해하는 게 PTSD라고 한다면, 그 상태는 사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하루 종일 지진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해도 일단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질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PTSD를 겪는 사람들 중에 물질을 남용하는 그런 이걸 공존한다고 해서 공존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프레즈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뉘어서 있는데 남성의 경우 트라우마의 내용이 범죄 피해이거나 전쟁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공존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아동기의 신체 혹은 성적 학대가 있었을 경우 이 물질 남용과 많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동기의 신체적인 학대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증상은 물질 남용이 있었어요. 사실 20살 전에는 술의 존재는 알았지만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술을 접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술에 의존하는 그런 시간을 길게 보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나타났던 PTSD와 물질 남용이 공존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비밀화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비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질 남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지 부끄러운지 그런 게 나타나는 걸 이제 비밀화라고 해요. 저도 제가 술을 사실 주량이 약해서 많이는 못 마셔요. 근데 자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이 알려지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런 걸 이제 비밀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실제로 통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PTSD로 인한 고통 때문에 술을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과음한 상태에서 새로운 PTSD가 또 생겨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TSD랑 물질 남용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PTSD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PTSD와 물질 남용이 공존해서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치유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내용은 PTSD와 트라우마 그리고 증상들, 유병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물질 남용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가탱 시간에는 항상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방금 간단히 요약을 했지만 스스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얻은 것 하나를 말해본다면 무엇일까요? 떠오르셨어요? 네, 넘어갈까요? 두 번째, 오늘 PTSD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의 이야기는 아직 하기 전이라서 스스로에게 헌신하기 위한 어떤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 내가 물질 남용을 하는 상황이던 PTSD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좀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것도 중요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나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연결할 수 있는 지지 자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PTSD나 물질 남용의 치유를 위해서는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자원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AA, 그 자조 집단이라고 하죠. 그런 집단에 가입을 해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에게 앞으로 내가 당분간 트라우마 치유를 할 건데 내 얘기를 뭐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아니면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과제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매주 한 명씩 혹은 한 가지씩 지지 자원이 더 있을지를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가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의 줄임말입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좀 더 내용이 궁금해지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러브앤힐링 심리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자 이정민이고요.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홈페이지 lovehealing.modu.at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에 러브힐링 심리상담에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바로 전화나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의 참고 문헌은 안전기반 치료와 몸은 기억한다 라는 책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내용이고요. 네, 이 책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